반갑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김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리더님들 다들 보셨을 책, 트렌드 코리아 2025년 그 책의 키워드를 가지고 아메이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저의 실수로 예, 화면이 잠시 꺼졌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 다들 하나쯤 마저 다 가지고 계시죠?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그 해의 트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예, 푸른 뱀의 해래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스네이크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의 띠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주제를 만드세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이 그 의미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뱀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어떤 거세요? 아, 징그러. 아, 차가워. 뭐 아니면은 근데 되게 예민하고 영민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이렇게 혀를 걔가 이렇게 낼름낼름낼름 하는 이유는 이 공기 중에 뭐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을 혀로 이렇게 탁 느낀대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바닥에 싹 닿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 진동 이런 것까지 얘는 예민하게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스네이크 센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뱀과 같이 이렇게 그런 감각으로 잘 포착해 보면 어떤 기회들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대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예견하는 올해의 전망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약간 낙심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올 만큼의 어떤 핵폭탄적인 이벤트까지는 안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밋밋한 그러나 침체와 저조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혁신을 해가면서 이렇게 나의 감각을 깨워 놓는다면 그 안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이 책의 전반적인 옴니부어라는 뜻이거든요. 옴니부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잡식성애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제 용어에서 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비자 학문으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어떤 거냐 하면 약간 취향 있잖아요. 취향의 잡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한 50대 여성분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이제 낮에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야. 그럼 그때 주로 듣는 음악은 클래식 들으면 또 잠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트로트를 막 켜놓는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아이돌 콘서트를 가재. 그러면 아이돌 콘서트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취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클래식도 듣고 트로트도 듣고 아이돌도 듣고 이렇게 다양하게 잡식성으로 소비하는 것을 옴니부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키워드는 뭐냐면요 성별, 연령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소득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샐러드를 사러 편의점에 가요. 한 몇 살 어느 연령대가 샐러드를 제일 많이 구매할까요? 20대? 우리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맞죠? 전 사실은요 예전에 진짜 샐러드 안 먹었어요. 드셨어요?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 젊은 층들도
이런 샐러드 소비,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저희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층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취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젊은 사람도 이제 건강 같은 거를 신경을 쓰고, 젊은 층이 그 뭐지 건강식품 있잖아요. 소비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노년층은 생각도 안 한 게임 이런 거를 잘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발로란트라는 게임 있대요. 아세요? 발로란트? 그 총 쏘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발로란트가 어떤 게임인지. 와, 상당히 이렇게 팡팡팡 쏘는 게임인데, 총이니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감각이 팍 빨라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각이 엄청 발달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e스포츠 게임 이 시장이요, 웬만한 프로 스포츠 시장보다 훨씬 큰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요즘에 페이커 좋아하거든요. 페이커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이 페이커처럼 되라 하면서 있잖아요. 그 유키즈에 나온 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게임하는 프로팀이 있어요. 근데 평균 연령이 몇 살이게요? 그 페이커가 28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로 치면 노장이라 돼요, 스포츠로 하면. 근데 그 발로란트 팀 전체가 가지고 있는 평균 연령은 65세. 놀랍죠? 그래서 엄청 인기도 많답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떤 취향의 고정관념이 달라지는 시대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요, 좀 이렇게 뭔가 정보를 하는 매체가 달랐어요, 서로. 서로 달랐는데, 죄송해요. 달랐는데 지금은요, 할아버지도 유튜브를 보시고, 손녀도 유튜브를 보고, 할머니도 인스타를 하고, 어, 알겠죠? 젊은 손녀도 손주도 인스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매체가요, 이렇게 같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취향이 이렇게 이런 나이나 성별, 소득, 지역 이런 상관없이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비싼 냉장고, 비싼 TV 누가 살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혼수 준비하려고 해서 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결혼을 20, 30대 안 한대요. 누가 하냐면 4, 50대가 한대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네, 그 냉장고 판매를 옛날 같으면 이렇게 뭐 젊은 층 많이 가는 그런 데 가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웃기죠? 그래서 재밌는 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LG에서의 울트라 기어 34GP 뭐 적혀져 있잖아요. 저 엄청 크고 약간 비싼 모니터를 개발을 했어요. 울트라 뭐라더라고요, 저거를. 근데 이거를 보통 팔려고 한 비싼 TV니까 어디 가서 팔았냐면, 예전에는 회원제 골프장 그런 데 가가지고 전시해 놓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싼 제품이라고 부자들만 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 비싼 걸 누가 사겠노?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아까 그 게임 하는 사람들 매니아 있잖아요.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저 게임이거든요. 그 매니아를 찾았대요. 근데 저 게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들은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게임 매니아들이요, 이 시각적인 거에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한 그 게이머는 이렇게 말했대요. 눈이 내리면 그 눈의 결정체도 나한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거기를 공략해서 저 TV가 잘 팔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시사점이 있어요. 어, 그 다양한 취향을 가졌으니까 내 고객의 취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양해져 버렸으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공략하라. 이게 뭐냐면 어, COG라고 해서요, 무게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하면 이 여기 큰 여기 무게 중심 있잖아요. 핵심 거기를 팡 터트리면 그 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소비자한테도요 그렇게 핵심
집단을 찾아 가지고 공략하면 매출이 잘 뜰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비싼 모니터를 찾아서 처음엔 잘못 찾았잖아요. '부자들한테 팔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매니아층을 찾은 것처럼 저희 비즈니스에서도 저희의 COG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 가치,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의 구매 빈도, 금액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리더님들이 관리하신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소비자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 비즈니스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금 저희가 COG로 그렇게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인제 아이 성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갱년기. 근데 재밌는 건 이 갱년기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 사실은 갱년기만 관심 있지 않아요. 뭐냐 피부에도 관심 있고 맞죠? 다이어트에도 관심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거죠.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다양한 취향, 옴니부어를 찾으시라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보하라는 용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아보하. 이 단어 어감도 좋고 그래 가지고 이제 히트를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보아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제 내년이 그냥 지지부진한 평범한 한 해가 될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큰 걸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하루를 원하는 거예요. 인제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전에 소확행이란 단어를 여기서 만들어 냈죠. 신조어를 소확행 하니까 인스타 해시태그 탁 붙여가 소확행 해 가지고 호텔에서 막 휴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비키니 입고 딱 등 내놓고 있는 이런 거 와인 한 잔 딱 올려 놓고 비싼 뭐 가방 딱 올려 놓고 밑에 해시태그에 소확행. 예 젊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말한대요. "행복? 치워. 듣기 싫어." 그게 무슨 소확행이냐. 인제 질렸다. 그런 자랑에. 이렇게 되어 버렸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행복보다는요. 아주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요즘에는요 젊은 친구들이 인제 비싼 립스틱 샤넬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딱 올려 놓고 소확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비싼 치약 쓰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근데 비싼 치약은 자랑하기 어렵잖아요. "나 비싼 치약 썼다. 냄새 맡아 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게 나만의 즐거움이죠. 근데 거기에서 자랑하지 않고 만족한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냥 달리기 하는 거 혹은요 필사하는 거 이런 거를 즐기면서 어 자랑 옛날에 인스타에서 무조건 자랑했다면 거기에서 인제 피로감을 느껴서 그냥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보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제 자기 일상에 지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리고 나의 하루라고 했잖아요. 예 저희 비즈니스를 한번 들어가 보면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제품들 이거를 이제 그 변화와 행복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리더님들의 이 사업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보하를 지원하는 특별한 하루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저희 제품 안에는 한 700여 종 돼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 그 일상을 격려하는 거 이게 저희 제품이 이미 아보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 키워드도 좀 재밌어요. 토핑 경제라는 거예요. 토핑 경제는 뭐냐면요. 토핑이 뭐예요?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그 요아정 아세요? 요아정.
아시구나. 저는 사실 요 과정을 저희 초등학교 아들한테 배웠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근데 거기서 토핑을 막 넣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사악해져요. 맞죠? 시켜 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쯤 되면요. 버블티 좋아한대요, 버블티. 그래 가지고 이 친구들이 근데 재밌는 거 맞죠? 우리 옛날에 맞죠?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 안 돼. 걔네들은 맞죠? 이런 거 사 먹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 됐고, 그다음에 마라탕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는 거죠. 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사장님이 한 80%에서 90%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머지 10% 정도를 소비자가 바꾸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내 취향대로 소비자가 나만의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취향대로 뭐 예를 들어 서브웨이에서 뭐 빵 넣어주세요, 채소 이거 넣어주세요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한국인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러잖아요. 사장님,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추천해 주실래요? 저희는 사실 토핑 경제에서요, 뭔가 나의 선택을 넣는데 너무 많이 넣는 건 부담스러워 한대요. 근데 약간 한 10% 정도를 내 의견을 넣는 거를 편안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꾹꾹꾹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꾸미는지 한번 보세요. 가방에 키링을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요.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한 대여섯 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신발 위에 이렇게 크록스라고 해서 못생긴 신발인데 여기에 지비치를 해가지고 장식물을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죠.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뾰루지 스티커래요. 여드름. 여드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리고 컨실러로 옛날에 가리고 하얀 색깔 그 뭐지 반창고 탁 붙여가지고 보지 마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저렇게요 반짝반짝한 스티커 있잖아요. 저걸로 장식한대요. 너무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꾸민다 하면 폰꾸, 신발 꾸미면은 신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뾰루지를 꾸미면 뾰꾸가 됩니다. 그래서 꾸미고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의 마지막 퍼즐은 누가 완성한다? 소비자가 완성한다. 그래서요 토핑 경제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퍼즐을 소비자가 완성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제품의 소비자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요. 뭘 느낄까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손이 거쳤어. 라는 애착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토핑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제품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로잉 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소비자가 이제 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요. 이제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는 이런 체질이야. 너는 이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러한 제품이 필요해라고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그런 터치를 하는 제품, 나의 뭐가 들어간 제품을 소비자는 좋아한다. 그 우리 제품과 방향성이 너무 이 시대의 변화에 정조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시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제품도 제안하고 개인 맞춤형 제품도 제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홈미팅들도 해 나가실 때 그때 약간 소비자의 한 경험을 거기 위에 얹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만들더라도 소비자가 이거는 체험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라든지 아니면 체험해서 뭐 소비자의 생각을 한번 여기 얹어 본다든지 해서 그들을 저희들의 커뮤니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비자 개성을 반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애착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이제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이제 OM 할 때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올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짜 가장 완전 이렇게
이 완전 아메인데? 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제를 보면 페이스 테이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과 기술, 대면과 비대면을 잇는 가교인데 이제 뭐냐면 사람 닮은 거를 좋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 닮은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없나? 이거 봤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그 왕눈이 스티커라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저런 게 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왜 장식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게 밤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가지고 앞에 있는 트럭이 잘 보인대요. 그다음에 낮에는요 얘가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본다 약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졸음운전이 또 예방이 된대요. 그리고 약간 귀엽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양보도 잘해준대요. 그래서 도로교통공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밀고 있답니다. 사고 방지 예방으로. 그 그 내면에는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 닮은 거를 좋아한대요. 요렇게 배달 로봇 보셨어요? 예. 요런 아이들도 요즘에 이제 부산에는 뭐 아직까지 크게 많이 아니지만 서울에는 좀 보이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고요. 얘가 이렇게 배달하려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 "비키세요. 내가 좀 탈 거예요." 이렇게 음성이 나온대요. 너무 웃기죠? 예. 그러면 갑자기 호감도 확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닮은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한번 보면 저희가 인제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입혀야 될까? 페이스테크에서 어떤 시사점을 갖는다 하면 인간성이에요. 휴미니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따뜻한 인간적 매력이 이 프로그램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데 사실 저희가 아메이를 해오면서 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인간성을 저희들이 늘 드러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잖아요. 이게 뜬다는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 왔어. 너무너무 아메이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 정말 트렌드한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리더님 자신들이 이 비즈니스와 이 브랜드의 경쟁력이신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인간미를 그러면 나의 소비자와 그다음 파트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프로모션해서 전달할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제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해서 그 프로그램 전달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운 것에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 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무해력이에요. 무해력. 그 무해력, 해가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뜨는 게 뭐냐면요. 귀엽고 깜찍하고 순수한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예, 저도요, 사실 자기 전에 보는 영상이 애기 있잖아요. 애기들 막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요. 막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저도 한 트렌드 이런 흐름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사람들이 추구할까?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고양이, 뭐 새 이런 거를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TV만 틀면 시끄럽고 험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저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단톡방에 "나 변우석이라는 연예인 너무 좋아." 하고 사진 탁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변우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대요. 그래 가지고 그 물의한 사건 기사 있잖아. 탁 올리는 거야. 그냥 아무 "네 좋다." 했는데 알겠죠? 탁 올리면 이제 딱 약간 공격받은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요즘 친구들이 표현한다? "긁는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긁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긁는 사람도 있고 긁힌 사람도 있고 지금 세대가 뭐냐면 한마디로 긁힌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젊은 애들이 이 말 많이 쓰더라. "아 나 긁네." 뭐 이러면서 알겠죠? 근데 사실 귀여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탁 내 애기 좋아한다 얘가 하면서 영상 탁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 비판 글을 안 다는 거예요. 어. 그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행한답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무해한 콘텐츠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온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동안 푸바오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저도 푸바오 영상 막 찾아보고 한 적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핫쇼핑 아세요? 이 인제 탕징핀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주다 보면 인제 집안에 이 진짜 종류도 많고 있잖아요. 제법 비싸요. 맞죠? 엄청나거든요. 뭐라더라? 다 사면 억대래 억대. 엄청나다대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신답니다. 이유는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현상, 이것을 무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더님, 이 무해력의 시대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약간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이 나를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그러한 무해력의 매력이 느껴진다. 정말 순수하다. 정말 해하지 않을 것 같은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가 없는 사람을 따르게 한다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한 힘들을 첫 번째는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상품과 브랜드를 선호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 아메이가 처음부터 무엇을 추구해 왔나요? 이러한 친환경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Respect for the environment, products which are organic in nature, packaging that returns to the earth. At the heart of Amway is a story of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네, 저거 이제 에로식 공식 광고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는 엄청 더 환경적인 요소가 이렇게 강조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부었는데 맞죠? 물이 콸콸콸 쏟아지더니 뭐지? 아까 연어였어요. 팍 역주행하면서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완전 과장 광고 아이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심의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그만큼 이 친환경적이고 환경에 무해한 그러한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요, 그러한 걸 선호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메이의 그런 환경에 관한 철학과 정신들을 더 이렇게 올려주셔야죠. 이렇게 올려주신다면 토핑처럼 얹어서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 그냥 좋은 세제 하나 사라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그 제품을 선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사실은 기획부터 포장 그리고 환경, 소비자에게 무해한 방법을 고려하는 아메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거죠. 저희가 제품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생산 단계 그리고 포장 폐기 단계까지 해서 정말로 환경에 무해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실천해 가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맞죠. 이게 탁탁 맞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그레데이션 K예요. 그레데이션이 뭐예요? 이렇게 약간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진해지면서 이렇게 맞죠? 농도가 이렇게 딱 가는 거잖아요. K가 여기서 이제 코리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요. 지금 우리 어릴 때 단일 민족이라고 공부했거든요. 작년 통계로 저희 한국 안에 이주한 외국인 비중이 4.8%. 그럼 올해는 5%딱 넘어가는데 인류 통계학적으로 그 나라에 5%의 인구가 외국인이면 다문화 국가로 정의 분류된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저희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한 반에 제법 많은 다문화 친구들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내 소비자의 5%가 외국인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뉴진스 아세요? 뉴진스. 아시네? 죄송해요. 제가 맞죠. 존중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뉴진스 중에 한이라는 애가 있대요. 저 한이 몰랐어요. 그래서 한이 검색을 했거든요. 진짜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얘는 한국 아이돌 스타예요. 근데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주계 베트남인이래요. 외국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한국 아이돌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한국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인일까요? 외국인일까요?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레데이션 K예요. 그레데이션 K. 그래서요, 요즘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엄청 막 열풍을 막 느끼고 막 한국 스타일로 화장하는 거 유행하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이 비포 애프터가 한국식 메이크업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레데이션 K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FC 아시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미국 브랜드잖아요. 그 할아버지 안경 쓴 할아버지가 창업하신. 근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 중에 그 한국 치킨 엄청 좋아한대요. 한국 치킨. 그래서 광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KFC의 철자는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다 라고 광고를 한대요. 그만큼 한국적인 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K 메이크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처럼 저희 한국에서 만들어진 K 뷰티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아메이도 그러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글로벌로 이렇게 쫙 나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허브 물류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펼쳐져서 전 세계로 수출되어지고 있어서 저희 아메이가 이 그레데이션 K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 소비자들에게도 외국인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측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것들.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 어치브 있잖아요. 매년 어치브에 보면 그 뭐 에메랄드 PT 이렇게 성취한 분들 한 페이지 탁 펴잖아요. 외국인이 제법 많아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가 전 글로벌에서도 저희가 탑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정말 그 한국 ABO들의 비즈니스 노하우가 2025년 전 세계로 확장을 기대한다라는 이러한 본사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물성 매력이에요. 물성. 물성이 뭐예요? 물성. 이제 물건에 어떤 실제화된 거에 매력을 느껴요. 요즘 리더님들 현금 들고 다니십니까? 있어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즘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요, 어쩌면 없는 것 있잖아요. 부족한 것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이 물성으로 된 것을 경험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트렌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희가 재미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그 팝업 스토어는 이제 며칠 열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가게, 이거를 팝업 팡 해가 착 이렇게 닫히듯이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선양 소주라는 회사에서 만든 팝업 스토어예요. 우리 맥주 소주 한 잔 착 먹으러 가면 맞죠? 이렇게 내가 딱 앉아 가지고 이렇게 소주 주세요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소주 한 잔 먹고 싶으면 일단 병뚜껑을 타고요, 노를 막 저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쪽까지 가서 직원하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졌어. 다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입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요, 나를 완전 불태워야 돼요. 불태워야 됩니다. 그게 이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음, 온몸으로 제품을 경험하세요. 네, 온몸으로 제품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저 머니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토스 사용하십니까? 토스? 토스 뭐 이렇게 사실 저희가 국민은행, 뭐 여기 울산에는 어떤 은행 주로 쓰나요? 부산은행도 가끔 있나요? 어쨌든 부산은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성이 있잖아요. 근데 토스는 없어요. 근데 토스는 사실 이제 금융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카카오하고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 물성 매력을 줘야 되겠다 해서 더 머니북이라는 책을 출간했답니다. 이게 뭔가 만져지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토스 쓰지만 뭐 SNS 상에 뭐 핸드폰 상에 앱 하나로밖에 안 여겨졌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책 나오고 나서 그 유한락스 있잖아요. 거기서 따라 만든 게 있어요. 더 블루북. 블루북이라 해서 자기들도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함께 싸워온 회사다. 이렇게 예, 자기들을 PR했답니다. 이런 물선 매력을 이제 기업들이 강조해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성 매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저희가 14개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아메이 마트 매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물성 매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느낄 수 있게 우리가 PR할 수 있을까? 홍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궁리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제품 들고 다니면서 소비자 만나고 그렇게만 비즈니스를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 센터로 그분들을 부르고 그분들이 제품을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물성 매력을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리더님들이 비즈니스를 정말로 기회를 팍 잡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기후 감수성이에요. 기후 감수성이라는 거 뭐냐면, 사실 기후에 대한 거는 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요,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지루함을. 맞죠? 근데 사실 이번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다가요, 이번 여름에 다들 된통 느낀 거예요. 와, 배추 가격이 맞죠? 난리가 나고 사실 배추는 뭐 하나의 예라 치지만 진짜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과 함께요. 기후와 관련된 신제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되고요. 기후와 관련된 마케팅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요, 재밌는 거는요.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썬팅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 나노 쿨링 필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를 촥 하면요. 저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5도에서 10도가 온도가 팍 차 안에 온도가 떨어진대요. 그 썬팅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코롱 옷 만드는 회사랑 콜라보를 했어요. 콜라보를 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따다단 짠. 저희 그 올림픽 때 양궁 모자 보셨습니까? 저 천을 개발을 했대요. 천을 개발을 해서 쓰면 외국인 그 선수들보다 저희 선수들의 체온이 5도에서 많게는 10도까지 낮았대요. 이 굉장한 제품인 거예요. 이게 이제요 기후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후에 이제 그 신제품과 마케팅에 이런 것들을 입혀가는 거죠. 이게 환경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요, 사실은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은 이제 공장을 하시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의 공장을 하시는데 환경이 중요하니까 뭐라 말했냐면 ESG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격해서. 근데 저희는요,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원래부터 친환경적이고 생태농법, 재생농법을 저희들은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요. 사실은 뭐 하려고 해도 정말 경쟁력 있겠지만 사실은 해왔던 것에 대한 경쟁력을 너무 느끼게 되는 요즘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메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뭐지 경쟁력이다라고 그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공진화 전략이에요. 공진화 전략은 뭐냐면 공진화 함께 상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생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있습니까? 우리 제품 중에 맞죠? 바로 있죠. 원포원이라고 저희 딱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요, 이제 기업들이요, 상생을 생각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대요. 옛날에는요, 내가 자동차 잘 만들면 새끈한 디자인과 고성능과 튼튼함,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이 자동차 회사가요, 1위, 업계 1위를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데요. 근데 너희 차 있잖아. 스마트폰으로 시동 꺼져? 이렇게 지가 주차해줘? 이런 거 묻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끌 수 있어? 이렇게 막. 그럼 뭐 해야 돼요? 통신사와 공진화해야 돼요. 예.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연합할 때요. 어려운 게 뭘까요? 딱 나와 내가 1, 2위야. 그러면 이 친구하고 협업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같은 어깨, 동종 어깨 비슷한 친구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요. 이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동안 정통시장에서요. 대목 막 하고 들어오지 마 마트 이러면서 그래서 마트 쉬게 만들고 이랬는데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가지고 리서치를 탁 해보니까 어머 웬일? 마트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는지 압니까? 마트에 주차장을 공유해서 써서 거기 가서 차 대놓고 물건 사서 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상생의 구조가 어쩌면 생존이 되었던 건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된 것이 진짜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판을 키워서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잠시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150년 일본 전통마을을 아시나요? 이곳은 1800년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일본 전통마을인데요. 이렇게 작고 이쁜 산촌마을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뻔했지만 1900명의 주민들이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이 주민들이 지켜낸 전통문화와 가옥 덕분에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 후 매년 무려 15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일본의 아름다운 여행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일본의 자연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시라카와고로 방문해보세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오사카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 마을이 후세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주민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마을이 거의 사라질 위기가 됐대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마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하면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호텔 생각해 보세요. 1층에 체크인, 2층에 뭐 보통 보면은 뭐 피트니스 센터 있고 3층에 뭐 수영장 있고 이제 4층부터 해서 쫙 객실 해갖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딱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요. 마을로 이렇게 눕힌 거예요. 어떻게 눕혔을까요? 방앗간에서 다방에서 체크인을 하고 방앗간에서 차를 마신대요. 그다음에 옆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모노 집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잠을 잡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고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게 아니고요. 한 고객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게 가게 1, 2, 3, 4를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서요. 마을 전체를 플랫폼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살아남았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없어질 위기였대요. 어떠세요? 아까 너무 예뻤잖아요. 그 마을이. 그래서 저는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공진화의 예예요. 함께 생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요, 이 공진화를 사실은 선두하는 기업입니다. 리더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판로가 없고 그러한 분들께 제품 개발부터 해서 그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게끔 아메이 네트워크를 열어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진화의 대표적인 선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도산 직전에 어떤 정말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정말 회생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다 여전히 공급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판로를요 글로벌로 열어드려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해가지고요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 이분들이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영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진짜 공진화 전략으로 해 나가는 기업이었다라는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 포인트 업이에요. 원 포인트 업이 뭐냐면 한 포인트만 업 하자 이거거든요.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올해 목표가 뭐예요? 하면 집을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굵직굵직한 목표가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한테요, 올해 목표가 뭐예요?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무게 3kg 빼기, 뭐 블로그 매일매일 한 개 올리기, 인스타 하나 업로드하기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목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어떤 큰 목표를 사람들이 막 외치고 이랬는데 되게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꿈이 이렇게 작아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의사 변호사 하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사, 변호사도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되지도 않을 원대한 꿈을 꿀밖에야 손에 잡히는 그러한 꿈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 0, 뭐, 100일, 102, 103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1에다가 0.1을 더해요. 그러면 1.01이 되잖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365일을 하면 38이 된대요. 예,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요. 원포인트 업은요.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정말 조금씩 조금씩 성취감을 쌓으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겠다라는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 들어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되고 나랑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일본에 보면 초코잭이라고 해가지고 헬스장이 있대요. 그 헬스장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왜 잘 운동이 안 되세요? 가서 시간을 내서 옷을 벗고 그 옷을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고 있는 그대로 가서 5분, 10분 운동해도 되게 사람들이 카페에 들리듯이 헬스장을 들리는 개념으로 컨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접근한대요. 원 포인트 업인 거예요. 하나만 조금만 더. 그러니까 하루에 5분만 운동하자. 뭐 1시간 헬스 해가지고 막 몸짱이 되자 이게 아니라 2시간 헬스 우리 옛날에 맨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5분, 10분 그냥 카페 가듯이 들려서 내 몸을 관리하자. 이렇게 원 포인트 업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개인 맞춤이에요. 나랑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요. 이런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굿모닝 루틴. 진짜 아메이 비즈니스에서요. 뭐 이렇게 오늘 당장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가 아니라요. 하루에 아침 쉐이크를 건강하게 먹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유산균을 먹는다라는 작은 시작이 내 비즈니스의 첫 스텝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간다라는 것이 원 포인트 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요 생활 습관을 형성을 해서 건강한 나가 되고 이 굿모닝으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이라든지 많은 리더님들의 생활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것들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소비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SOP로 연결을 해 나가다 보면 저희들 비전 트리, 비전 보너스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원 포인트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리더님 한번 볼게요. 저희가요, 제가 혼자서 이제 잘 써요. 저희 가정이 굿모닝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20만 PB 정도 쓰잖아요. 그때 나에게 캐시백은 10,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아름아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5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다 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 5명이 잘 사용하면 나까지 포함해서 6명이잖아요. 그러면 2, 6, 12에서 120만 PB잖아.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개했던 이 5명이 또 한 명씩 소개해서 저희가 나 포함 1명이 됐어요. 그러면 220만 PB가 되고 우리 전체에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한 30만 원. 근데 그분이 또 한 명, 한 명, 한 명 해서 저희가요, 21명이 됐어요. 그러면 420만 PB가 되고 저에게 돌아오는 현금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거창한 요즘엔 유행하는 젊은 부부들이 10억 만들기가 아니래요. 내가 일 끝나고 100만 원 만들기, 일 끝나고 50만 원 만들기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원 포인트 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쉐이크 먹고 아침에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거 그리고 막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이걸 알렸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일 하면서 그러한 광고 소득을 받는 일이 있어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고 굿모닝을 사업의 기회로까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웰리스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그렇게 지속 발전해 나가는 저희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진짜 멋지게 성장해서 2025년 진짜 트렌드한 이 아메이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서 리더님들 사업도
멋지게 트렌디하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